자, 이번 시간에는요, 원시값과 객체의 비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살펴볼 때 데이터 타입은 총 7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숫자부터 시작해서 이 심볼까지 6개는 원시 타입의 값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6개의 원시 타입과 객체 타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객체 타입은 이 6개의 타입에 들지 않는 것들은 모두 객체 타입이고 자바스크립트는 대부분이 객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2개로 나누는 이유는 원시 타입과 객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의미겠죠. 자, 객체하고요, 원시 타입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원시 타입의 값, 다시 말해서 원시값은 변경이 불가능한 값입니다. 자, 이뮤터블 밸류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객체 타입의 값, 객체 타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참조 타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객체 타입의 값, 즉 객체는 변경이 가능한 값입니다. 자, 뮤터블 밸류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살펴볼 것이 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원시값을 변수에 할당하면 변수에는 실제의 원시값이 저장이 됩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것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객체를 변수에 할당하면 객체가 변수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 값이라고 하는 것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요, 원시값을 갖는 변수를 다른 변수에 할당하면 원본의 원시값이 복사가 되어져서요, 2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복사가 되어져서 전달이 되어집니다. 이를 값에 의한 전달, pass by value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객체를 가리키는 변수를 다른 변수에 할당하면 원시값이, 여기에서는 원시값이 복사되어서 전달이 되었는데 객체의 경우에는 변수에 참조값이 저장되어 있다 했기 때문에 값 자체가, 객체 자체가 복사되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참조값이 복사되어서 전달이 됩니다. 이를 참조에 의한 전달, pass by reference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살펴볼 것들이 크게 나누어서 이 3개라는 얘기죠. 자, 이제 처음부터 원시값에 대해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원시값은 변경이 불가능한 값입니다. 우리 변수를 살펴보았을 때 이미 좀 살펴본 바가 있는데, 변수, 즉 메모리 안에 저장되어져 있는 원시값은 리드 온리한 값입니다. 즉 변경이 불가능하고 변수에 들어있는 원시값을 직접 변경할 수는 없고 재할당을 통해서 값을 교체할 수는 있다 했습니다. 자, 값은요, 변경할 수 없다, 값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변수하고 이 값을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변수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 확보한 메모리 공간 자체 또는 그 메모리 공간에 붙여진 이름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변수라는 것은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메모리 공간에 붙어있는 이름을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값은요, 값은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입니다. 자, 변수라는 것이 메모리 공간 자체이기 때문에 이 값이라는 것은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라는 의미는 메모리 공간 내부에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라는 얘기죠. 값은요, 표현식이 평가되어져서 생성된 결과이고 그 결과가
변수, 즉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 값이 원시 값이면 변경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때 변경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변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값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요, 값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하고 재할당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값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시값인 경우에 이 값이 리드온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이 재할당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변수의 할당 연산자를 통해서 새로운 값을 다시 할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학 키워드를 통해서 생성한 변수는 재할당이 불가능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변수의 많은 원시값을 할당해 보았지만 그 원시값을 재할당 못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얘기죠. 변수는요, 언제든지 재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const라는 키워드를 사용한 변수는 예외입니다만은 바 또는 let으로 선언한 변수는 언제든지 재할당이 가능합니다. 이 재할당을 통해서요, 변수 값을 변경할 수 있었죠. 엄밀히 얘기하면 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재할당을 통해서 변수의 값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라고 부르지, 재할당이 금지된 변수, 즉 상수는 변수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변수의 상대 개념이 상수입니다. 상수는요, 변수의 일종입니다. 왜 변수의 일종이냐면 상수도 값을 저장해야 합니다. 변경할 수는 없지만 값을 일단 정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변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야기해보면, 변수는 하나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 확보한 메모리 공간 자체 또는 그 메모리 공간을 식별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라고 했는데, 자, 상수도 하나의 값을 할당해야 하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 값을 저장하기 위해 확보한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게 되죠. 따라서 상수도 변수입니다. 그런데 변수와 상수의 차이는 재할당이 가능한지 재할당이 금지되어 있는지 그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수는 재할당이 금지되어져 있는 변수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변수는 언제든지 재할당이 가능한 것이고요. 상수는 단 한 번의 할당만 허용이 돼서 재할당을 통해서 변수 값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상수하고 변경 불가능한 값이라는 것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값에 대한 진술이고, 변수는 언제든지 재할당을 통해서 값을 변경, 다시 말해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살펴볼 건데 const에 대해서, const 키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아까 살펴본 이 상수라는 거, 자바스크립트는 ES5까지는 상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학 키워드, 즉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키워드는 바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바가 재할당을 금지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ES6에서 const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도입이 되었죠. 이 const라는 키워드는 반드시 이 선언과 동시에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즉 const 5하고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되고 선언과 동시에 어떤 값을 할당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const를 선언한 변수는 재할당이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요 5는 1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하면 에러가 난다는 얘기죠. 자, 지금 현재
컨스트로 선언한 변수, 상수죠. 상수 5에다가 빈 객체를 할당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빈 객체는 우리가 아직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객체라는 것은 변경이 가능한 값이라고 했죠. 자,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재할당은 불가능하지만 5.a에서 2를 할당하면 우리 객체 리터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것은 이 빈 객체, 즉 이 빈 객체 5가 가리키고 있는 이 빈 객체에 A라는 프로퍼티를 동적으로 추가한 이후에 2를 할당한 겁니다. 즉 이 이후에 콘솔 로그로 5를 출력해 보면 이런 식으로 객체가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const가 재할당이 금지된 상수를 만드는 것은 맞지만 만약에 원시값이 아닌 객체가 할당되었을 때는 이 객체는 변경이 가능한 값이므로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한 값이므로 const를 썼다 해서 객체의 변경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const를 살펴볼 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bar을 사용을 해서 score라는 변수를 선언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할당은 안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메모리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냐면 일단 변수가 선언이 되었으니까 메모리 공간을 확보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서 이 메모리 공간을 score라는 식별자가 기억하게 되겠죠. 즉 주소, 이 주소를 기억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빈 채로 두지 않고 초기화가 안 됐다 하더라도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의해서 undefined라는 원시값이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되어져서 암묵적으로 초기화가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스코어에 80이라는 값을 할당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를 지우고 80을 여기다가 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80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얘를 지우고 여기를 80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값을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시값, 즉 undefined도 원시값이기 때문에 이 값을 직접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80을 할당하면 다른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고요. 다른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고 여기다 80을 집어넣은 다음에 score라는 식별자가 아까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제는 재할당에서 확보된 이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이유가 원시값은 변경이 불가능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요, 값을 재할당을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직접 고쳐서 90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80이라는 숫자 값도 원시값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해서 방법 없이 다른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다가 90을 넣은 다음에 이 score라는 식별자가 아까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를 가리키지 않고 이쪽 새롭게 90이 할당된 이 메모리 주소를 기억하게 된다. 이런 얘기였죠. 이때 이전에 스코어가 저장하고 있었던 이 undefined라든지 이 80이라는 숫자 값은 이제 스코어가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은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서 메모리에서 해제가 될 겁니다. 자, 이처럼 동작하는 이유, 즉 새로운 메모리 공간을 이처럼 확보해서 지우지 않고요. 여기를 직접 고치지 않고 새롭게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이유가 원시값이 바로 변경이 불가능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원시값이 변경이 가능한 값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원시값이 변경이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자, 변수가 선언되었을 때 암묵적으로 undefined로 초기화가 돼서 undefined 값을 이렇게 갖게 되겠죠.
그런데 이 undefined라는 원시 값이 변경이 가능한 값이다. 그렇다면 할당을 했을 때 새로운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서 여기다 80을 넣고 스코어가 이걸 가리키게 되는 것이 아니고 변경이 가능하니까 이 undefined를 그냥 80으로 고쳐버리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재할당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현재 80이 들어가 있는 이 메모리 공간에 들어가 있는 이 값을 90으로 고치면 되겠죠. 자, 이처럼 원시값이 변경이 가능한 값이라면 이 메모리 공간의 주소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모리 공간의 주소를 바꾸지 않고 돌려쓰게 되면 변수를 변수에 할당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객체, 즉 변경이 가능한 객체에 대해서 살펴볼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자, 이러한 식으로 동작하는, 즉 변경이 불가능 값으로 동작하는 원시값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원시값은요 불변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변성을 갖기 때문에 한번 생성한 값은 절대로 변경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 불변성을 갖는 원시값을 할당한 변수는 재할당 이외에는 변경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재할당 이외에도 변경할 방법이 있다면 이것은 값의 변경, 이 값의 변경을 상태 변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상태 변경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시값은 변경 불가능 값, 즉 불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값의 변경, 즉 상태 변경을 추적하기 쉽습니다.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